모든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네. 제가 MBC에서 잠시나마 제 부서는 아니지만 데리고 있었던 후배이기 때문에 그때 제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자, 그런가 하면은 어제 소개해드린 기사한테 속보가 나왔습니다. 이데일리. 이 대통령 때문? 대도서관 사망, 음모론 선 넘었네. 대도서관 요분이 참 많은 분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던 유튜버인데 네. 다시 한번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부검 결과 뭐 타살 의혹 없다라고 하니까요. 지병에 의한 사망으로 보이는데 요걸 또 기화로 해가지고 가세연에서 이 이재명 대통령이랑 또 엮어가지고 응? 왜 이재명 대통령과 아주 친한 것도 아니야. 그냥 방송 한두 번 한 것 같아 보니까 마주친 것 같아. 근데 왜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는 의문스러운 죽음이 많냐. 이래서 또 방송인지 쓰레기인지를 만들어서 냈더라고요. 가세연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유튜버 쯔양 스토킹 협박한 가세연, 김세의, 검찰 송치. 쯔양 사태는 대충 아실 텐데 내용은 이겁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김 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외에 쯔양 측이 제기한 강요죄,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근데 저는 대한민국 법원이 정말 문제다. 아직까지 법원의 저울의 추는 수구, 보수, 내란 세력에게 쏠려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혐의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김세희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지금 뭐 민주진영에 대해서 특히 그 범의를 가지고 저질러진 사실을 언론을 빙자한 유튜브를 빙자한 범죄 행위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건 잘못되면 금방 중과가 되거나 그래야 그러잖아요. 되잖아요. 상습범으로 취급받아야 그래야죠. 되거든요. 이거 보세요. 문화일보. 이재명 소년원 출신 주장한 강용석, 김세의 1심에서 벌금형. 자, 이건 계속 누적되면 이거를 이제 얘는 상습적인 거짓말로 위해를 가해가지고 돈 버는 놈이구나 라고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당시 혐의가 이런 거였어요. 5월 11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고 주장하고 김 여사의 낙상 사고와 관련해 이 대통령과 김 여사가 부부싸움을 했다는 등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거 대단히 주요한 것이고 선거 국면에 엄청나게 악용된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말 이 법원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이 법원도 상습법입니다. 지금 악의적인 판결하고 있어요. 민주 진영에 대해서. 그리고 보편적 상식과 법 감정에 대해서 악의적인 불법 활동을 하고 있는 거. 이를테면 세게 때리지 않은 게 이런 이유라는 거야. 형을. 방송 내용에 대한 신뢰도 수준 관련 자료가 없어. 허위 사실 공표로 인해 유권자들 인식이 어느 정도 왜곡된지 알 수 없다는 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실형을 때리지 않은 이유가 이런 오보, 허위 사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의 인식이 변화됐는지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세게 못 때린대. 그러면 나는 여태까지 왜 그렇게 기소됐어? 이거는 실제 어느 정도 인식의 파급을 갖췄는지 미쳤는지는 우리가 구독자 수라든가 구독 시간 수 같은 거 보면은 나름대로 양형에 참고할 만한 데이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외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죠. 사실. 그렇죠. 구독자가 저렇게 뭐 수백만이고 말이야.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는 실형을 때려도 되는 거죠. 반복적으로 일어났잖아. 더구나 반복적에다가 다분히 이제 악의적으로 누구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이거는 예를 들어 뭐
어떤 지금 내란 이런 거인데 관봉권 뜯은 거 누구 아냐 예를 들면 이런 식의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건데 이건 전혀 그 차원하고 쟤들은 단정적으로 네네. 팩트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가리키는 방향이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럼요. 이것도 팩트로 얘기했던 거예요. 조선일보 기사인데. 2심 허위방송 가세연 조국 가족에 4,500만 원 배상하라. 요때 사실관계라고 적시한 게 이런 것들이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가세연은 2019년 방송에서 조 대표가 운영한 사모펀드에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는 취지의 이거 주장을 팩트로 하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박스터 사진을 공개하면서 조민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 팩트로 적시했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또 이어서 조 대표가 여러 작품과 광고를 찍을 수 있게 특정 여배우를 밀어주고 대동하고 다녔다라고 자, 지금 주장했다. 잠깐 보여드린 것만 해도 3건, 4건이 넘잖아요. 그렇죠. 그럼 상습적으로 얘들은 가짜 뉴스를 유포하면서 그걸로 코인머니 수억대, 응? 대한민국에서 제일 지금 코인머니를 많이 거둬들이는 수구 진영의 양대 매체가 신의 한수랑 가세연이란 말이에요. 한때 이 사무실이요 가로수길 그 임대료 엄청 비쌀 때 그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임대료가 너무 비싸지면 이제 떠나고 이러잖아요. 그때 가로수길 한복판에 하나가 있었고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 맞은편에도 하나가 있었어요. 그 맥도날드, 옛날 그 맥도날드 있던 데 스튜디오가 옆에. 예. 그 얘기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임대료 내기도 엄청나게 임대료 벅찰 텐데. 그냥 뚝딱 뭐 1, 2천 되는 동네란 말이죠. 거기가. 자,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의 아주 일관된 패턴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더구나 이런 겁니다. 네. 김 씨는 지난해 7월 쯔양이 유튜버 구재혁 등에게 협박당했다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게 아주 패턴이 이래요. 그러니까 피해자 가해자 안 가리고 그냥 마구제비로 확인 안 한 상태에서 이거 공개해버리면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모든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저는 제가 MBC에서 잠시나마 제 부서는 아니지만 데리고 있었던 후배이기 때문에 정말 그때 제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어요. 왜냐하면 회사 저런 식이었거든 제가. 그러니까 뭐냐면 같이 근무 이렇게 뭐 파트 겹친 적 있으셔요? 저희 부서에는 없었어요. 우리 부서에 있었으면 좀 더 효과적으로 그때 교육을 했을 텐데 요게 이제 제가 삼성 엑스파일 보도 이후에 이제 의정부 지사로 한직으로 귀향가 있을 때 김세희 씨가 보도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계룡대 안에 단란주점이 있었던 내용을 폭로한 거예요. 근데 요거는 뭐 그 자체로 잘못된 거니까 드러내는 거는 기자 정신에 입각해서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당시에 되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게 뭐냐면 바로 2007년 계룡대 내에 단란주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게 자기 후배한테 들어서 알게 된 거야. 자기 후배가 그때 당시 계룡대 공군 중위로 근무하고 있었거든. 근데 우리는 사실 보도에 여러 가지 준칙이 있는데 국민의 알 권리가 가장 큰 준칙이지만 이게 내부 제보자의 신원 보장을 대단히 중시하게 생각해요, 저희는. 그래야죠. 우리. 제가 이를테면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홍석현 중앙일보 사주와 심야에 폭탄주를 마셨다 하는 내용을 보도함에 있어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름을 최초에는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홍석현과 서울중앙지검 수뇌부 이렇게 기사를 썼거든요. 나중에 수뇌부는 이제, 여러 명 있으니까. 나중에 저희가 음성 파일을 공개하면서 윤석열이라고 한 게 드러났지만 그때 당시에 제보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제보자가 당장 그 상대가 서울중앙지검장인데 어떻게 해코지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것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와 제보자의 이해관계를 고민하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단계 밟아서 보도를 하는데 그때 깜짝 놀란 게 저는 그때 당시에 이거를 취재를 하는데 이 공군 중위 자기 후배를 면회 신청해서 들어갔어. 그것까지 이해가 되죠? 네. 근데 그 후배 출입증을 가지고 이 문제의 시설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바로 뽀록 나잖아, 후배가. 그쵸. 군인인데. 네. 그럼 선의로 제보를 한
후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되게 어려움을 겪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그러면 만약에 저한테 그런 제보 내용 가지고 구체적인 취재 계획을 보고했으면 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다른 방법을 써라. 이를테면 이 제보자가 드러나지 않는 다른 방법을 없겠느냐. 뭐 이를테면 몰래 촬영을 해서 그 영상을 뭐 제공받는다든가. 그러면 대법원까지 취재원 보호를 해서 진술을 안 해도 돼요. 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했을 텐데, 이걸 보면서, 아, 얘가 기본적으로 이 취재원 보호에 대한, 윤리의식이 박약한 아이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의정부에서 귀양가 있는 와중에 봤기 때문에 제가 불러서 야단을 못 쳤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김세희 씨가 퇴사할 무렵에 노조가 조사해 보니까 이런 사안이 많았더라고요, 얘가. MBC 김세희 전 기자 인터뷰 조작 5건 확인. MBC 정상화위원회 조사 결과 친구 가족을 동원해서 주문형 인터뷰 사례 심각. 그러니까 자기 실제로 인터뷰를 조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내용들. 실제 취재 현장에서 확보되지 않은 음성을 방송화면 속 인물 인터뷰처럼 편집하거나 인터뷰의 신분을 바꾼 사례. 또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묘사한 장면에 일상적인 스케치 화면을 사용한 사례.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아주 기자의 기본 덕목이 소양이 안 된 아이예요. 그런데 정치적 격변기에 저쪽 수구 보수 쪽에 방송 기자가 없잖아. 없죠. 그러니까 저쪽으로 탁 옮겨 타가지고 매명, 이름 팔아가지고 계속 장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 취재 실력이라든가 기본적인 노하우, 덕성 이런 게 안 돼 있으니까 계속 저렇게 사고를 치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 하에 수사기관과 법원이니까 여태까지 봐줬지. 김세희 씨, 이제 앞으로 세상 정상화되면 당신은 대단히 오랫동안 사회에 격리된 상황에서 아마 반성하게 될 텐데, 시간을 갖게 될 텐데, 지금이라도 정신 빨리 차리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문제되는 보도를 유튜브의 이름으로 하면 전체 유튜브에 사실은 악영향이 미쳐집니다. 이게 이제 수사에서도 그렇잖아요. 독수 독과라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이 잘못되면 뭐 결과로 어떤 걸 알아냈다고 하더라도 독나무에 이제 독이 있는 열매가 열린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 보면은 그걸 결과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그 결과가 이제 뭐가 확보가 됐더라도 과정, 수단, 절차 이런 것들이 완전 불법이면 이걸 인정해 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불법적으로 해서 뭐 어떤 무슨 덫을 놔서 뭐 이렇게 하듯이 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근절이 돼야 되겠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더 심각한 거는 저런 말도 안 되는 언론을 빙자한 수구 보수 유튜버한테 후원하고 지지하면서 오히려 그 세력을 키워주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런 자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가세현 강용석의 500만 원 후원. 그리고 정부 회장 가세현 보세요. 댓글 남기기도. 가세현에서 하는 행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한민국에서 대기업 회장이라고 오너 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업은 그야말로 국가적인 일종의 공적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 구조는 더 그렇죠. 이 소위 말해서 하이어라키가 완벽히 이제 먹이사슬 체계가 뭐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대기업과 이제 협력업체 구조로 쭉 돼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단순히 그 본인 혼자, 오너 혼자 이런 게 아니라 뭐 옛날 표현으로 하면 식솔이지만 지금은 뭐 이렇게 식솔이라고 하면 안 되고 가족들, 자기 그 딸린 가족들이 얼마나 많아요. 밑에 이제 계열사들 또 협력업체까지 생각해 주시죠. 본인 한 명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급한 멸콩동지 기억나시잖아요. 윤하고 굉장히 가까웠단 말이에요. 멸콩동지. 그거 하나로 인해서 그때마다 예를 들어 주가가 출렁거리고. 그렇죠. 회사에 불매운동 같은 게 일어나고. 그러면 열심히 일한 근로자나 이런 사람들 자기 잘못 아무것도 없이 회사 이미지가 실추돼서 뭐 동네에 이렇게 갔을 때 괜히 또 엄한 소리 듣고 뭐 이런 황당한 그래 분명히 공인이기도 하고 공적 책임이 강한 사람이죠. 대기업 오너들은. 근데 실제로 저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냥 가세현을 신세계 정회장이 지지하고 후원한다라고 하는 게 엄청난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정부에서도 많이 지원을 했지만 저 수구 보수 그리고 친윤 그 유튜브나 매체들에 대해서 정부는 물론이고 저런 기업에서도 저렇게 후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사회 기조가 저 수구 보수 쪽으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광고 효과라든가 이런 매체의 영향력으로 봤을 때는 매불쇼나 뉴스공장이나 뭐 저희는 뭐 조그만한 구멍가게입니다만은 그래도 이 웬만한 저쪽 매체들보다는 영향력이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도 하나도 지원을 안 하지. 그리고 실제로 대기업에서는 절대 이쪽으로는 지원을 안 합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대기업 광고 담당 사장들이 제 뭐 후배나 동기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대기업 뭐 대표이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도 많이 알아요. 근데 전화해봤어. 뭐 이제는 민주진영 쪽에 유튜브들에 대해서 광고 혹시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절대 없다고. 아니 세상이 바뀌었는데 왜 저쪽에다가만 그 광고를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절대 아직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도 세상이 바뀌려면 정말 멀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대통령이 언론을 이 와중에 칭찬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쌓여 나가면서 세상이 바뀌게 되는 것이겠죠.